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적의 일인데요. 그때 당시 TV에서는 손오공을 주제로 한 만화가 정말 여러 버전으로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심취해서 봤었던 만화였는데요. 돌아보면 그 시대가 손오공의 전성기였습니다. 손오공이 유행처럼 지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5살 터울을 가진 형이 있습니다. 당시에 형은 초등학생이었죠. 어느 날 형이 저에게 하는 말이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그 여의봉을 학교와 문구점에서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귀에 꽂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다가 다시 사람 키만큼 커지고 누가 사서 가지고 노는 것을 봤는데 정말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돈을 주면 그 여의봉을 사주겠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참 황당하죠? 저는 그 황당한 얘기를 듣고서 참으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걸 왜 이제 얘기해? 남들이 다 사가면 어떡하려고? 그 당시 설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뱃돈 대부분을 어머니에게 뺏긴 후였지만 그래도 깨평처럼 쥐어주셨던 돈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을 홀라당 형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다 팔리기 전에 어서 사오라면서 재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학교를 마치고 여의봉을 사서 빨리 집에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왼쪽 귀에 꽂아둘까 아니면 오른쪽 귀에 꽂아둘까 하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형은 그날따라 부모님들께서 엄청 걱정하실 정도로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 돈을 가지고 전자오락실에서 모두 다 쓰고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본인과 같은 기운, 비견겁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견겁제, 비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행 중에서 나와 같은 기운을 말합니다. 육친으로는 형제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동료 또는 나와 같은 학렬에 속하는 사람, 무리 등을 일컬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1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견겁제는 사주팔자상에서 나의 재물을 항상 노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세력임에도 틀림없습니다. 저희 형은 어렸을 때에도 저에게는 항상 든든한 존재였고 지금도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장남으로서 가장 든든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겁하면 가장 먼저 형제를 떠올리게 되는데 형제는 비겁에 관한 설명을 가장 잘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십성에 해당하는 오행 중에 어느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견겁제는 일간인 나와 같은 기운이 되기 때문에 비겁이 없다고 해서 오행상에서 불리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간인 내가 해당 오행의 기운을 강하게 쓰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행상에 이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를 신강하게 만들어주는 기운이 됩니다.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기운이 되죠. 사주팔자상에서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기세가 등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행상의 그림을 놓고 살펴보자면 식신과 상관을 생해줄 때에는 나와 함께 이 생해주는 기운을 강렬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물을 득할 때에도 그 재물의 그물을 함께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를 치는 기운이 되는 관성의 억눌림에도 함께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인성으로 생함을 받음에 있어서도 나와 함께 나누어야 하는 나의 또 다른 기운이 됩니다. 한자로 살펴보면 우선 비견은 나와 같은 오행이면서 나와 음양이 같은 기운입니다. 견줄 비, 어깨 견자를 써서 나와 어깨를 견주는 기운으로 보고 자신의 주관성, 주체성, 자신감 등으로 해석합니다. 겁제는 나와 같은 오행이지만 음양을 달리합니다. 빼앗을 겁, 재물 제자를 써서 나의 재물을 빼앗는 세력의 의미가 조금 더 부각되어 있습니다. 행운에서 겁재가 들어오면 누군가와 다툰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경쟁심과 승부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비견과 겁재 모두 나와 같은 학렬에 있는 부류, 형제, 동료, 친구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경쟁자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굳이 분류하자면 비견은 동료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고 겁재는 경쟁자의 의미가 조금 더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견은 비식재 관인 길신 중에 하나, 겁재는 살상거표 중에서 흉신 중 하나로 각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통변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석되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기운들은 강렬해지면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식상, 재성, 관성, 인성들은 자신의 사주팔자상에서 3개 이상부터 태가하다고 보는 반면에 비겁의 경우에는 일간을 제외하고 2개, 그러니까 일간을 포함해서 3개 이상이면 퇴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견이나 겁재가 하나 정도 있으면 본인의 주체성이 되고 적당한 경쟁심으로 해석하는 것에 반해서 2개 이상, 특히 나의 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라면 군비쟁재, 군겁쟁재라고 해서 나의 재물을 빼앗는 부정적인 기운으로 해석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격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나의 재물이 셀 수 없이 커서 퍼도 끝이 없이 나누어주는 사람의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욕심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비견은 나를 지키고자 하는 수성심리, 무엇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준비성, 그리고 적당한 경쟁심을 이야기한다면 겁재는 단순히 나를 지키고자 하는 수성심리에서 벗어나서 욕심과 함께 빼앗으려는 마음, 과도한 경쟁심으로 표현될 만큼 한 단계 더 심화된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기운인 비견과 겁재는 나를 주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주체성이나 주도성이 되고 나를 지키려는 수성심리, 경쟁심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로는 다른 모든 십성의 사회적인 의미들을 취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이나 학업에 대한 성취, 재물이나 출세, 명예, 직업들처럼 다른 십성들이 갖는 사회적 의미들의 취함을 의미합니다. 명리적으로는 흔히들 정말 큰 부자라던가 정말 커다란 혁명을 일으켜 세워서 큰 명예를 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듯한 재성이나 반듯한 관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견이든 겁재든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도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본다면 정확한 사회적인 의미는 본인의 사회적인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세력, 사회적인 세력,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개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치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뜻을 지지해주는 국민이 될 수 있고 유튜버의 경우에는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구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겁이 퇴가한 명식을 보면 정말 크게 자신의 삶이 힘든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정말 커다란 성공을 하는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는 사람을 보면 비겁의 기운이 지나친 경쟁심과 극심한 과욕, 자만심, 안하무인격 사람으로 본인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 것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 더욱 그 힘을 집중시켜서 발휘해 나갑니다. 이러한 것이 비겁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는 비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과 개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견 겁재가 없다는 것은 본인과 같이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세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비겁 사주의 특징들로 나열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오는 특징들이 됩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나와 함께하는 세력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시각에서는 외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사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혼자가 속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외로움을 찾아가는 습성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비겁 사주이신 분들이 매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비겁 사주이지만 어디를 가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왠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에 따라오도록 하는 것, 자신의 편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편을 분주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뭘 저렇게까지 정치를 펼치나 하고 이해가 되질 않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행위가 왠지 본인에게 맞지 않다는 심리가 무의식 중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무비겁 사주의 두 번째 특징으로 경쟁 구도 속에서 불리하게 펼쳐지는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나의 편을 만들어 나가는 행위에도 별다른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심, 승부욕 자체가 부족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비경과 겁재가 본인의 사주상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과 의지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지키려는 성향과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경쟁심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런데 비경겁재가 없으면 적당히 가져야 할 경쟁심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심한 경우에는 주체성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 만큼 본인의 뜻을 펼치려 하는 모습을 확 드러내질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주도하는 성향을 보여주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집중력과 의지력이 약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주도성과 주체성의 문제는 처음 시도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집중력과 의지력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추진의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든 일을 진행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기운들이 받쳐져야 하고, 어느 순간에서는 타이밍에 맞춰서 보다 집중력 있는 기운이 발휘가 되면서 그 일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본인을 받쳐주는 기운을 필요로 합니다. 본인을 받쳐주는 힘이 되어주는 것은 인성도 본인에게 기운을 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경과 겁재의 경우는 또 이 인성과는 다릅니다. 이미 나의 편, 나의 상황에 함께 서서 더욱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쳐주는 기운이 되어주는 것은 비경과 겁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것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형제가 나의 학교 생활을 돕는 것, 분명히 다르죠. 힘이 드는 것을 같이 버텨내고 그물을 함께 당겨주는 것도 사실은 비겁의 역할이기 때문에 의지력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무비겁 사주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운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겁이 없으신 분들의 개운법은 단 하나의 해법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나의 편이 필요하다는 인지에서부터 모든 개운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깊은 산속이나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운둔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기 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나의 편을 만드는 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쟁 구도 속에서도 유리해집니다. 나 한 사람의 말보다 나와 같은 세력을 형성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욱 힘이 센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나의 창이 되어주기도 하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결국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기세를 등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절대로 나의 세력을 만드는 행위들이 비겁한 행위가 된다거나 교활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기 위한 융통성과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본인이 나의 세력을 만들기 위한 적극성을 발휘하였는가를 반드시 돌아보면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귀찮아하거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본인의 삶 속에서 다른 오행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힘들을 발휘하는 데에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 안에 본인의 적극성과 자신감을 높이는 것, 그리고 본인의 주체성을 높이는 행위들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비겁이신 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이익보다도 사람을 먼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언급드렸던 말씀처럼 비견 겁재가 없는 것은 나의 사주팔자에서 이 오행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이미 이 기운의 일간으로 태어나서 그 기운을 발산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지는 나의 세력이 있다면 더욱 원활하게 본인의 기운을 다른 오행들과 유기적으로 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겁이 없는 분들은 나의 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개운이 시작된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비견 겁재와 무비겁 사주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항상 자신의 사주팔자 전체 구성과 행운을 분석해서 살펴야 함을 다시 한번 첨언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 가득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